정부가 오늘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곧장 재표결에 나서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재표결에서 통과되려면 최소 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 동의가 필요한데요. 분명한 반대 입장인 여당에서도 김 여사가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정부는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심의합니다. 특검 추천 방식과 수사 범위 등을 놓고 대통령실이 반헌법적이고 위법적인 법안으로 규정한 만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도 법적 시한인 다음 달 4일 이전에 제가할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특검법 거부는 대통령 부인의 국정농단에 대한 방조 행위라며 곧장 재표결에 나서겠다고 압박했습니다. 거부권은 대통령과 배우자를 지키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헌법을 유린하는 대통령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부인을 향한 스토킹에 가까운 특검 공세라며 반대 당론을 재확인했습니다. 또다시 특검 주장을 들고 나온 것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방탄용이자 10월에 있을 보궐선거를 향한 정치적 술수에 불과합니다. 다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만큼 여당 안에서도 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김 여사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대통령실에서 또 여사께서 여당한테 그런 방어할 수 있는 명분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계획입니다. 야당은 두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되면 다시 법안을 발의해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구승우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옛 성남시장 수행비서에게 거짓 증언을 시켰다는 혐의인데요. 이르면 다음 달 말에 선고될 전망입니다. 고민지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선 이 대표의 발언이 발단이었습니다. 이 대표는 과거 방송사 PD가 검사를 사칭해 김병량 성남시장을 취재하는 것을 도왔다가 벌금형이 확정됐는데 이를 두고 누명을 썼다고 표현한 겁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습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무죄를 받기 위해 김 씨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고 봤습니다. 이 대표가 김 씨와 여러 차례 통화한 녹취 일부도 법정에서 공개했습니다. 이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씨는 재판 초반부터 위증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 씨에게 없는 사실을 말해달라고 요구한 게 아니라 기억나는 대로 진술해달라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또 검찰이 통화 녹취록 중 유리한 부분만 제시해 공소 사실을 왜곡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오늘 결심 재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형량을 밝히고 이 대표는 최후 진술을 할 예정입니다. 결과는 이르면 다음 달 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결심 공판을 마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오는 11월 1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뿐만 아니라 이란을 주축으로 하는 반이스라엘 무장조직 연대에 대한 공격으로 전선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엔 예멘 폭격으로 4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예멘 중서부 항구 도시 호데이다입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고 불기둥이 치솟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이스라엘 공군이 이 지역의 발전소와 항구 시설을 폭격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전투기와 공중급유기, 정찰기를 포함해 공군 항공기 수십 대가 예멘의 후티 반군 시설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멘 반군이 이스라엘 공항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대응한 것으로 이날 공습으로 예멘에서는 4명이 숨지고 4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והוא גם מקדם את השבת חטופינו בדרום. ככל שסנוואר רואה שחיזבאללה כבר לא יבוא להצילו, כך גדלים הסיכויים להשבת חטופינו. 레바논 항구 도시 시돈에도 이스라엘의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건물 2채가 무너져 최소 24명이 숨졌고 29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레바논 보건부가 집계했습니다. 이날 라지브 미카티 레바논 총리는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피난민이 최대 100만 명에 달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잇따른 공습으로 인명피해가 커지자 프랑스에 거주하는 레바논 사람들은 파리에 모여 이스라엘의 공격 중단을 촉구했고 이탈리아에선 프란치스코 교황이 부도덕한 공격이라며 전쟁 중에도 지켜야 할 도덕이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와중에 이란과 예멘 반군 등으로 구성된 반이스라엘 무장 조직 저항의 축은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어제 저녁 경기 고양시의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나 사람들이 대피했습니다. 서울 신당동에선 주택가에 세워져 있던 전기 오토바이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혜성 기자입니다. 건물 1층에서 시뻘건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솟구칩니다. 폭발음이 들려오자 사람들이 놀라 걸음을 멈추고 한 남성은 불이 난 건물 인근에 주차한 차량을 뺍니다. 저 위에 사람들 없나? 저렇게 소방차 오나 보다. 어제 저녁 6시쯤 경기 고양시 백석동의 한 3층짜리 건물 1층 중식당에서 불이 나 약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건물에 있던 2명이 스스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식당 주방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한밤중 주택가 골목길에서 갑자기 빨간 불길이 치솟습니다. 어머 난리 났어. 어떡해? 어머 빨리 신고해. 어머 터진다. 어젯밤 10시 반쯤 서울 중구 신당동의 한 주택가 골목에 세워진 전기 오토바이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약 20분 만에 꺼졌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당시 전기 오토바이가 충전 중은 아니었다면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나무로 된 사찰 지붕 위로 잿빛 연기가 쉼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어제 오전 10시쯤 광주 무등산에 있는 사찰 증심사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불을 끄는데 5시간이 넘게 걸렸고 건물 2개 동이 모두 타버렸습니다. 시 문화재이기도 한 증심사에는 국가 보물로 지정된 철조 비로자나 불자상이 있었는데 다행히 피해는 없었습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